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권하는 몇 가지 조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만 90세가 됐어요. 오마하의 현인인데 지금도 뭐 영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죠. 이 주식이 미국에서 새로 상장이 됐어요. IPO를 해가지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첫날 110% 이상 급등을 하고 이게 뭐 대단한 기업으로 등장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82조 원이 됐어요. 700억 달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워렌 버핏 말 한마디에 뭐 대단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금액을 투자하든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은 그 원칙으로 이 몇 가지를 권했어요. 자, 첫 번째, 인덱스 펀드를 사시라. S&P 500 또는 뭐 나스닥 지수를 사시려면 QQQ. 지난번에 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인덱스 펀드를 사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개 나눠서 받는 거죠. 주요 기업의 가중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S&P 500 인덱스를 사시면 S&P 500이 들어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다 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그 자기 부인에 넘겨주는 그 유산의 신탁도 90%를 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제기한 거는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죠. 그리고 러셀 2000,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목 살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워렌 버핏을 믿으신다면 1번이 인덱스 펀드를 사시라. 두 번째, stay out of debt.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 등장하면서 지금 뭐 증권을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채를 제로로 하라. 이게 워렌 버핏의 두 번째 투자입니다. 2004년에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오너인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또 세계적인 관심거리예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 이것도 뭐 항상 뉴스거리가 되죠. 그런데 2004년에 14살 먹은 아이가 그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버핏 회장님, 저 14살인데 투자, 저같이 어린 사람 투자하는데 딱 한 가지 어드바이스만 해달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빚 내서 투자하지 마라. 번 것보다 많이 쓰고 싶고 또 투자를 하면 금방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빚에 대한 유혹은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건 빚내서 투자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but it's not a good idea. 절대 빚내서 투자 하지 마라. 내가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현재 빚이 있다면은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은 빚을 갚을 계획을 당장 만들어라. 그래서 투자 이전에 빚을 청산하는 게 제1번이다. 그래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다. 빚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는 변동하기 마련인데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어떤 주식에 따라서는 오래 기다리면 회복하는데 빚을 가진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빚을 가진 사람은 그 많이 올라갔을 때에 많은 수확을 내고 빚을 갚겠다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워렌 버핏이 충고하는 원칙. 여윳돈을 항상 갖고 있어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준비하라. 얼마의 비율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0을 갖고 있다면 단위는 뭐 나름이죠. 절대 100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실제로 자기는 항상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인데 20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 많은 걸 왜 현금을 갖고 있나? 이렇게 투자의 전설, 투자의 도사가. 근데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더 투자할 기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현금을 여유 있게 꼭 갖고 있어라. 특별히 적어도 석 달, 적어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 라는 게 워렌 버핏의 세 번째 조언입니다. 마지막 조언, 워렌 버핏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라. Get educated and stay that way. 항상 교육받고 그 길을 영원히 추구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읽어라. 당신이 아주 베테랑, 아주 전문 투자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새로운 뉴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2007년에 역시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오마하의 시의 도서관에 가서 그때부터 투자가 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책들을 몇 번씩 읽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살 때부터 계속 공부하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실제 주식을 사라고 그랬어요. 이 워렌 버핏이 한 말 그대로 읽어보면요. Investing on paper is like reading a romance novel.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탁상 공론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연애 소설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면은 아주 적은 돈이라도 그때부터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워렌 버핏의 어드바이스를 얘기하면은 그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워렌 버핏이 이 원칙을 가지고 투자한 성과를 보면요, 여러분 아마 기절할 거예요.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생각을 해요. 만약 워렌 버핏의 버크셔 주식 1000달러치를 1964년에 사셨다면 2019년에 그리고 55년 후에 이 1000달러가 얼마가 됐겠느냐. 274만 4천 달러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55년 만에 2만 7천 배가 됐어요. 여러분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부자한테는 배울 게 있어요. 특히 워렌 버핏과 같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연애소설 같은 투자하지 않고 실제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고 실제 투자하고 아주 어렸을 때
백몇 불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 10살 때부터 투자 책을 읽었다는 사람, 이 사람의 성공담 그리고 충고 원칙은 우리 모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